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기뢰는 한번 뿌려놓으면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며 해안을 봉쇄해 전쟁의 향방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해양무기지만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오히려 수거와 제거가 위험해 큰 골칫거리로 남는 것이 또한 기뢰입니다. 대형 기뢰의 경우 큰 선박 한 척을 충분히 두 동강을 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고, 작은 기뢰 역시 선박의 밑에서 폭발하여 큰 구멍을 내기 때문에 똑같이 위협적입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기뢰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뢰에 유도 장치를 부착해 표적을 추적해 폭파하는 능동형 기뢰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기뢰 제거를 인력으로 수거했으며 이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와 같이 수중에 매설된 기뢰를 찾아내는 기뢰 수색용 무인 잠수정이 개발됩니다.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LIG넥스원은 해군의 기뢰 대항 작전 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중 자율 기뢰 탐색체 체계 개발에 나선다고 9일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이를 위해 약 120억 원 규모의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IG넥스원은 오는 2023년까지 수중 자율 기뢰 탐색체의 체계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수중 자율 기뢰 탐색체는 수중에서 계획된 위치로 자율 기동하면서 수중에 부설된 기뢰를 탐색하고 수중 물체에 대한 감시 정찰 임무 수행 등이 가능한 수중 무인 잠수정, 즉 수중 드론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군사 강국들은 주요 항만과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에 부설된 적 기뢰를 탐색 제거하는 소해 작전 시 인접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중 자율 기뢰 탐색체 등 무인 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소해함과 기뢰 탐색함 등 군인이 직접 탑승해 운행하는 함정에 설치된 소나를 활용하거나 폭발물 처리 대원이 직접 육안으로 기뢰를 탐색해왔으며, 이러한 방식은 기뢰 탐색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명피해의 우려도 매우 컸습니다. 이번 계약 체결로 수백 미터 깊이의 바닷속에서 20시간 이상 자율주행하면서 소나와 수중 초음파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기뢰를 탐색하는 수중 자율 기뢰 탐색체를 국내 기술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방사청은 설명했습니다. 이 체계가 개발돼 군에 배치되면 함정이나 폭발물 처리 대원을 활용하는 현재의 대기뢰전에 비해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인명피해 걱정 없이 안전하고 신속한 기뢰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LIG넥스원은 어뢰와 기뢰, 소나와 항만 감시 체계 등 다양한 수중 무기 체계 개발과 사업 관리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고 해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해양 환경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뢰 대항 작전과 수중 감시와 정찰 임무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 무인 체계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무인 잠수정의 장점은 매우 많은 나라들에서는 일찍이 무인 잠수정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옆 나라인 일본도 최근 기뢰 제거용 무인 잠수정에 대한 개발을 거의 마치고 지난달에 진수한 3,900톤형 호위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만드는 기뢰 수색용 무인 잠수정 OGG-5에 프랑스 탈레스제 고주파 합성계구 소나인 샘디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 기술연구본부가 개발한 기뢰 수색용 무인 잠수정 OGG-5는 저주파와 고주파 합성 계구 소나를 모두 탑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저주파 합성 계구 소나는 발견이 어려운 스텔스 기뢰 등을 탐색하는 데 효과적이고, 고주파 합성 계구 소나에서 얻을 수 있는 화상과 통합 처리함으로써 정밀도 높은 기뢰 검출 능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레스의 샘디스는 멀티 어스펙트 기능을 갖추고 있어 목표를 3개의 다른 각도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멀티 어스펙트 기능에 대응한 고주파 합성 계구 소나는 탈레스의 샘디스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별로 접할 기회가 없는 세계의 무인 잠수정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면,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실용화한 무인 잠수정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OGG-5가 처음이지만, 세계 시장에서 무인 잠수정 최대 기업은 일본이 F-35의 이용으로 도입을 결정한 JSM 순항미사일을 개발 제조 중인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사로, 이 회사 산하기업이 개발한 무인 잠수정 레머스 시리즈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콩스버그가 개발한 레머스 시리즈는 2008년에 실용화됐고, 이 회사가 개발한 레머스 600을 기반으로 개발된 기뢰 수색용 모델인 수중 무인기 MK-18은 2012년경부터 미 해군 5함대에 배치돼 대기뢰전 임무에 투입됐으며, 영국 해군과 핀란드 해군, 네덜란드 해군과 캐나다 해군, 그리고 크로아티아 해군 등에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 해군은 무인 잠수정을 보다 대형화시킬 방침으로 현재 오르카로 불리는 새로운 무인 잠수정을 보잉이 개발하고 있으며, 오르카는 기본적으로 보잉이 개발한 무인 잠수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탈착식 모듈 구조를 채택해 최대 26m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르카는 리튬이온 배터리 구동이지만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 시에는 발전을 실시해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르카의 최대 항속거리는 6,500마일로 수개월의 장기 임무를 견딜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르카는 구성품을 탈착식으로 교체해가며 기뢰 수색과 정찰 임무, 그리고 탑재량을 활용한 수송 임무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의 프랑스와 영국도 4세대 기뢰 수색용 무인 잠수정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보가 적어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단 한 가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무인 잠수정은 무인 항공기에 비해 각광받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세계의 각군 해군에서 수년 동안 운용되어 온 실적으로 앞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방위 장비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군도 무인 잠수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군이 개발하는 무인 AI 잠수함은 일반 잠수함에 맞먹을 정도로 크며 잠수함 안에 고성능 정찰 장비나 어뢰, 미사일 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AI가 적용돼 적군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항로를 변경하고 적국 군함과 민간 선박을 구별하거나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최적의 항로를 선택하는 일 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인 AI 잠수함은 정찰, 기뢰 매설, 매복 등의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적군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항공모함과 순양함 등의 가미카제식 자살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는 무인 잠수함을 개발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 역시 향후 무인 잠수정을 대기뢰전 및 다양한 작전에 투입하여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발히 개발 중이긴 하나 아직 일본과 같이 대기뢰전 등 실전에는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위사업청과 LIG 넥스원의 계약으로 기뢰 제거용 무인 잠수정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LIG 넥스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도 자율 무인 잠수정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해양연구원이 2007년부터 총 35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자율 무인 잠수정의 기술을 이전받아 자율 무인 잠수정을 개발했습니다. 이 무인 잠수정은 기뢰 탐색과 수중 해저 지형 탐색 및 정보화 감시 정찰 등에 활용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조류 극복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초음파 카메라와 전방 주사 소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LIG 넥스원도 연안 감시 정찰 무인 수상정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연안 감시 정찰 무인 수상정은 최전방 도서 기지에 배치돼 연안 감시 정찰 임무를 하고 해양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소동 확인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무인 잠수정들은 2020년 중반에 전력화 예정인 차기 소해함에 탑재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기뢰 탐색함이나 기뢰 소해함에서는 운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무기 체계들로 소해함과 같이 운용하게 된다면 우리의 소해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